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습관 형성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고 자기계발서 트렌드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꾸준히 읽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주제가 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습관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아주 단순한 습관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억과 지식, 이성적 판단, 그리고 감정이 행동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습관도 행동의 근원이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양말을 신는 그 모든 순간에 습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 형성의 궁극적 목적은 적은 에너지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의지력보다 습관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비슷해서 사용하다 보면 쉽게 지칩니다. 아침에는 의지력이 충분하지만 사용할수록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되면 의지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습관은 의지력과 무관합니다. 그 말은 즉, 무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초필살기이며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습관은 우리 행동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기억력보다 습관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사라진 사람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해도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습관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과 습관은 무관하며 습관은 자동조동 장치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의지력, 기억력보다 강력한 습관, 이 습관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습관 형성에 관한 자기계발서들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3권만 뽑아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바로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 연구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약 700여 편의 논문과 300여 개의 사회 현상을 파악한 후 발간된 책입니다. 2012년에 발간되었고 제가 읽은 것은 2013년이네요. 약 10년 전입니다. 발간된 후 약 10년 동안 최고의 습관 형성 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습관 책이 이 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책은 개인의 습관뿐 아니라 기업의 습관, 사회의 습관에 관한 연구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매출을 올리고 싶은 사람 또는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 분은 습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파악한 습관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강력하면서도 섬세합니다. 한번 형성되면 너무 강력해서 끊어지지 않고 신호에 아주 섬세하게 작동합니다.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되고 반복됩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없애기보다 그 위에 다른 습관을 덮어 씌워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완전히 끊는 대신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에 다른 습관을 끼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담배 대신 사탕을 먹는다는 등의 행동으로 대체하는 거죠. 100번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다만 마약과 같은 중독에 관한 건 더 빠르게 형성되죠. 100번 반복하는 습관 형성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신호는 어떤 습관을 활용하라고 명령하는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우리는 전을 먹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나죠. 축구를 보면 치킨을 먹고 싶어지고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먹고 싶어집니다. 반복 행동은 몸의 행동, 심리 상태, 감정의 변화 등으로 발현됩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들으면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행동이 바로 반복 행동이죠. 신호를 알아차리고 반복 행동을 한 후 만족할 만한 보상을 얻는다면 이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맛있었고 영화도 즐거웠다면 그 행동은 습관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 책에서는 핵심 습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 개의 좋은 습관을 만들면 다른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조절하다 보면 운동도 하고 싶어집니다. 운동을 해서 슬림한 몸을 갖게 되면 외모에도 신경 쓰게 되죠.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자신을 가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영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 밤에 일찍 잘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찍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하면 시간이 남아서 독서나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를 하게 되죠. 이것은 수익으로 발현됩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고야마 노보루가 쓴 아침 청소 30분이란 책에서는 핵심 습관을 청소로 규정합니다. 고졸 출신, 야쿠자 출신의 직원들로 모인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침 청소 30분을 실행했는데요. 매출이 올라가고 최고의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란 뭘까요? 첫 번째, 반복 행동을 찾습니다. 즉, 습관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습관을 찾고 실제로 열망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찾아냅니다. 보통 신호는 장소, 시간, 감정 상태의 다른 사람, 직전 행동 5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습관을 바꿉니다. 제 경우에 주말 저녁에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원하는 열망은 바로 따분함의 해결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맥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게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 다른 행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다른 행동을 끼워 넣었죠. 만화책을 보거나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것보단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2013년에 습관의 힘을 읽고 실천하던 중 2014년 발간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습관의 재발견이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작은 습관 형성이라는 붐을 일으켰습니다.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스몰 스텝입니다. 우리가 매년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겨도 작심삼일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전략을 잘못 세웠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면 그것은 너무 허황되고 큰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 매일 가거나 주 3회 운동을 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스몰 스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집에서 팔굽혀펴기 1개나 먼저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2014년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절만 쓰고 있는데요.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필사를 완료했고 지금 민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다 쓸 순 있겠죠. 하루에 1절 쓰기가 목표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더 쓰기도 합니다. 스몰 스텝은 일단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죠. 푸시업을 100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질려서 하기 싫지만 일단 1개 정도 하자고 생각하면 엎드리기 쉽죠. 그리고 1개를 해보면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2개, 3개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스몰 스텝의 장점입니다. 습관에 관한 책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판왕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2019년에 발간된 책이지만 2023년 초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개인의 습관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책으로 더 이상 새로운 습관 이론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작은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치로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요. 하루에 1%씩 성장한다면 1년에 37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의 골짜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즉 임계점을 돌파하게 될 때 엄청난 성과와 효율이 생긴다는 겁니다. 목표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목표는 인생의 한순간만 변화시킬 뿐이지만 과정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줍니다. 목표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 과정은 그 자체로 행복하죠.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목표 달성은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죠. 이게 습관의 무서운 점 중 하나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은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믿음, 즉 정체성이 변화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피로한 상황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정체성은 작은 습관들로 강화되기 때문에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 원리의 최종본입니다. 습관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가지 단계를 바꿔주는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습관을 써보고 신호를 찾아냅니다.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 시간, 감정 상태의 다른 사람, 직전 행동 중 한 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호를 찾아내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선 신호를 제거합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선 신호를 분명히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유혹 묶기 전략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꼭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 같이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영하는 습관은 아마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피했을 때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 사이에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거나 신발을 미리 꺼내 놓습니다. 환경을 디자인해서 마찰을 최대한 줄여 놓습니다. 습관의 크기를 2분 이하로 낮춰서 하기 쉽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습관의 마찰을 높여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게임을 적당히 하기 위해 앱을 지워놓습니다. 다시 하려면 앱을 깔고 세팅을 해야 해서 다시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만족스럽게 해줘야 합니다. 습관을 완수하면 즉시 스스로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을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2번 거르지 말고 1번 걸렀을 때 즉시 궤도로 올라서는 게 좋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인터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이게도 조금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나는 경쟁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그것도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쟤까지 한 톨 남지 않도록 태우고 또 태웠다. 그럼 매일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제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옆에서 볼 땐 지루해서 보기도 싫을 정도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변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습관에 관련된 최고의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그런 생각으로 10년 전부터 습관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왔고 그중 가장 유익했던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대급이었습니다.